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검색 요정입니다. 외로운 마케팅 생활에 언제나 힘이 되는 친구 검색 요정입니다.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 어떤 정보를 찾을 때 검색 엔진은 자신들의 DB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주제와 관련된 대상을 찾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에 따라서 순서대로 검색 결과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검색 엔진이 특정 주제를 검색하는 사람에게 보다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수학적으로 적용된 알고리즘은 검색 엔진마다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이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소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이 요소들을 가지고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 검색 엔진이 가치를 매길 때 보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것들에 대해 나름 선호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검색 엔진이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제가 흔히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검색 엔진은 시각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이 글씨를 어떻게 읽죠? 만져서 읽죠?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텍스트 정보를 파악합니다. 우리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진 글자를 보고 정보를 인식합니다만 검색 엔진은 소스에 있는 정보를 읽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파악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소스에 있는 정보들이 검색 엔진이 인식할 수 없는 형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쇼핑몰의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대부분 이미지 안에 텍스트를 집어넣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이미지 폰트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폰트는 검색 엔진이 인식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컨텐츠입니다. 이렇게 이미지 안에 텍스트가 있으면 우리 눈엔 보이지요.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처음부터 그림 속에 포함되어 인쇄된 텍스트를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검색 엔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스상에서 이미지 폰트는 이미지 1.jpg, 이미지 2.jpg 이런 이미지 덩어리로밖에는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안에 많은 정보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검색 엔진이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검색 엔진이 이 컨텐츠의 주제를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특정 주제를 검색하는 사용자에게 이 컨텐츠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카드 뉴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카드 뉴스는 상당히 가독성이 높아서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검색 엔진 대상으로는 아니죠. 블로그 같은 데서 카드 뉴스를 쓰신다면 아래에 텍스트로 한 번 더 내용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를 만드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검색 엔진은 웹사이트 내 링크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서브 페이지들과 그 서브 페이지들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웹사이트 내 링크들이 검색 엔진이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방식이라니, 물론 대안은 있습니다만 검색 엔진이 서브 페이지를 수집하는 데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컨텐츠를 보여주는 방식 역시 고려해봐야 합니다. 빔 프로젝터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제 컴퓨터가 있고요. 여기에 빔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그냥 보여줄 뿐이지 여기에 파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빔 프로젝터는 그저 스크린일 뿐이죠. 검색 엔진은 URL 단위로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아이프레임이나 아이작스 등등의 기술을 사용한 웹페이지는 이 URL에서 우리 눈에 컨텐츠가 보여지지만 실제 컨텐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이 페이지의 소스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색 엔진이 읽을 수 없습니다. 역시 사용자가 어떤 주제를 검색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검색 엔진은 이 페이지의 내용을 모르니까요. 두 번째는 주제의 명확성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둘 다 100페이지로 분량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 또 하나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순신 장군은 한 페이지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어떤 책이 더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이순신 장군 일대기가 되겠죠.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에 섞는 것보다는 컨텐츠의 주제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컨텐츠의 주제를 얼마나 넓고 좁게 가져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순신 장군 자체를 타겟 키워드로 할 것인지, 이순신 장군의 어린 시절, 이순신 장군의 청년 시절 이렇게 세부적으로 타겟 키워드를 잡는다면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와 컨텐츠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조화입니다. 검색 엔진은 구조화가 잘 된 것들을 좋아합니다. 웹사이트도 웹 콘텐츠도. 자, 이순신 장군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둘 다 이순신 장군 일대기인데 하나의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다 이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어린 시절, 이순신 장군의 청년 시절, 이런 식으로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로 내용이 묶여 있습니다. 어떤 게 이해하기 편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검색 엔진은 잘 구조화된 웹사이트 또는 웹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웹사이트의 구조화는 URL의 구조화를 통해서 검색 엔진에게 전달할 수 있고요. 개별 콘텐츠는 헤딩 태그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콘텐츠의 요소가 다양한 것도 검색 엔진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데 그저 텍스트만 가득한 것과 사진, 지도, 도표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면 어떤 게 우리가 정보를 이해하기가 편할까요? 콘텐츠를 만드실 때는 그냥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요소를 다양하게 구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 엔진에게도 사용자에게도. 사용자들이 사이트 내에서 잘 이동하도록 링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엔 교통수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릉역에서 왕십리역을 가고자 합니다. 지금은 신분당선을 타면 바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바로 한강만 건너면 되는 왕십리를 가기 위해서 2호선을 타고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됐습니다. 각 지역 간의 도로망이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것, 우리는 도로교통이 사용자에게 참 편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사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보를 보던 사람들이 추가 정보를 찾기 위해 여기를 갈 수 있는 환경, 바로 링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터널 링크라고 부르는 사이트 내에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만들어주는 링크의 구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 해상도가 어마어마하게 낮고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은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없습니다. 컨텐츠가 전달되는 환경 역시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웹사이트를 로딩하는데 1분이 걸린다면 이 웹사이트는 과연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일까요? 검색 엔진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야 워낙에 인터넷이 빠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 속해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에서는 인터넷이 상당히 느려지기도 합니다. 보편의 사용자들이 공통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로딩 속도를 빠르게, 달리 말하면 웹사이트를 가볍게 가져가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클라이언트가 웹사이트 리뉴얼을 했는데요. 불필요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원본 이미지들을 그대로 다 올려놓고 썸네일 버전을 만들지 않은 채 그 파일을 작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구성했습니다. 로딩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렸습니다. 검색 엔진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컨텐츠의 크기, 클릭할 수 있는 링크 사이의 거리도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아직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데스크탑 웹사이트를 그저 크기만 줄여놓은 웹사이트, 글자가 요만하게 보이고요. 링크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정상적으로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모바일에서의 검색은 이제 70%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검색 엔진은 모바일에서의 사용자 환경 역시 이 웹사이트와 컨텐츠의 품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받는 신뢰도 또는 인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재밌는 뉴스를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죠. 이러면서 그 뉴스는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바이럴 된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가치 있는 정보는 널리 퍼져나간다. 가치 있는 정보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용이 된다라고 검색 엔진은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인용이라는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블로그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웹사이트로 가는 바로가기 링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웹페이지들에서 우리 사이트로 가는 링크들을 갖고 있다면 검색 엔진은 이 웹페이지가 이만큼 중요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한번 가보세요 라고 추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된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업계의 권위자가 얘기를 할 때 더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이 링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돼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곳에서 링크가 올수록 이 링크의 신뢰도는 더 커집니다. 이 링크들을 우리는 백링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백링크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합니다. 예전에 SEO를 할 때 백링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SEO 업체들은 이 백링크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손대지 않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우 인위적이고 부정한 일들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후 구글의 주요 업데이트는 이 링크들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인위적이고 부정한 링크를 다수 갖고 있는 웹사이트 혹은 웹페이지에 신뢰도를 어마어마하게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춥니다. 그런데 구글에 찾아보면 이 백링크를 만드는 방법, 링크 빌딩이라고 부르는 일에 대해서 아직도 이미 폐기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검색 엔진이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페널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며 돈을 받아먹는 SEO 업체들이 있습니다. 링크 빌딩은 인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최소한의 링크 빌딩 역시 SEO 전략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자, 이렇게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검색 엔진이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작돼야 하고요. 주제가 명확해야 하고요. 정보를 잘 이동하도록 내부에 링크가 잘 구성되어 있고요. 속도 등 사용성에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다양한 컨텐츠 요소를 통해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해줘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신뢰도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좋은 정보, 좋은 자료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기준입니다. 그것들을 검색 엔진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이 조금씩 따로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세분화된 주제로 마케팅 전략과 기술적인 부분들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